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을 볼 거고요. 자, 도지코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밈코인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코인 현물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테마를 정했을 때 그 테마를 대표할 수 있는 코인을 건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일단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거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100원에 사고 싶어도 그 100원에 누군가가 팔거나 아니면은 100원에 매도 주문이 걸려 있어야 내가 그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자, 매도 주문 1000원, 2000원에 해놓고 아무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100원에 사고 싶어도 1000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지난 불장 끝나고 하락장이 아주 심하게 나왔을 때 아무래도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고 있으니까 그때 겸사겸사 그런 의혹들이 좀 나오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도 일종의 대가를 받고 상장을 시켜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상장 폐지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회원들의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 손실 분이 난 만큼 거래소에 이제 매출이 되거든요. 자, 돈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 코인 그냥 상장 시켜놓고 투자 이거 좀 괜찮다 하면서 잘 이뤄지다가 하락장이 시작되니까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장 폐지한다, 뭐 이런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실제로는 몰라요.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지코인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밈코인을 그런 식으로 임의로 상장 폐지를 시킨다, 자, 그러면은 아무도 그 거래소는 안 쓸 겁니다. 이미 실내에서 끝났어요. 위상이 그냥 싹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 거래소가 막 그렇게까지 자폭 행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그런 코인을 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대표적인 밈코인은 도지코인 될 거고, 알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코인의 대표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조금 벗어났지만은 이제 은행 결제에 대표적인 코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리플이라든가, 하여간 각 테마별로 그런 대표를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이런 대표 코인을 찾아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도지코인 한번 살펴보죠. 우선 먼저 도지코인을 검색을 해서 정보에 들어가고, 자, 저는 첫 번째 필터링으로 총 발행 한도랑 시가총액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총 발행 한도가 지금 보시면 안 적혀 있죠. 안 적혀 있을 때는 시가총액 3가지 중에 최소 2개는 적혀 있어야 되고, 그 최소값이 10조 원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제가 1차적으로 관심 종목 리스트에 담아 놓게 된다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10조 원 이상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담아두게 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도지코인은 일단 발행 한도가 없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코인인데, 지금 보시면 미제공이라 돼 있죠. 자, 제공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쨌든 그래도 업비트가 국내에서 그래도 꽤 입지가 높은 거래소인데, 그러면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제대로
그 정보가 좀 입력이 되면 좋은데, 하여간 이거는 좀 볼 때마다 좀 아쉽긴 해요. 미제공이 아니라 없음이나 뭐 무제한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좋을 건데,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그래도 꽤 차트가 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제 보고요. 아마 보자마자 바로 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교육 영상을 좀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파란 구름이 이렇게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얇아지는 이 구간, 여기가 날짜로 보면은 내년 12월입니다. 자, 아직 내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게 되는데, 우선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진행 중일 때는 통상적으로 뚫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 다시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지금 이 설정 값으로 인해서 그려지는 시점이 여기여서 그런 거지, 대충 어림짐작으로 안 그려진 부분을 그려보면 여기 신고점 갱신하고 급락이 나오면서 쭉 내려가다가 다시 완만해지죠. 이런 그림일 때는 한 대충 여기서부터 쭉 그려지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두꺼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껍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작년 11월 160% 상승이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어도 이 올린 거 5개월 만에 싹 다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두꺼울 때는 물론 그거를 뚫고 어떻게든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두꺼운 파란 구름의 밑선이랑 파란색 34일선이랑 지금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이러면은 사실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돼요. 이 밑선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선 아직 보유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딱 내년 12월이 됐을 때 파란 구름 밑선에만 오면 그냥 바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밑선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두꺼운 구름 와중에도 이렇게 160%의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코인은 주식이랑 다르게 비트코인과 커플링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투자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구름이 두꺼워도 원위치가 될지언정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했다가 딱 이 구간, 여기 파란 구름 얇아지는 이 선,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지는 이 와중에도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냥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들어간다 했을 때 한 20% 조금 안 되는 선이긴 하네요. 이쯤에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파란 구름 흐름대로 간다 했을 때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면 평단이 여기가 될 거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한 이쯤까지 떨어진다 가정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은 대충 중간값이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파란 구름 이 얇은 이 밑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최대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평단이니까 대충 한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특히나 그 도지코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작년 11월에 160% 상승 나온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포함해서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많이 당하는 구간이죠. 근데 그 당하는 것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1억 천금 때문에 당한 거긴 한데, 이때 그런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160% 올랐는데 이거 신고점까지 가는 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미 160%씩이나 올랐는데 이거 간 거 아니다. 더 갈 거다. 갔는데 또 갈 거다. 간 놈이 더 간다. 막 이러면서 지금 매수 안 하면은 마치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바보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 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단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단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고점 매수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냥 지금 갖고 계신 투자 시드가 언제 없어져도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고 이 습관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처음 실수라면은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시면 되니까, 자, 언론 매체든 SNS든 유튜브든 조회수가 많아야 돼요. 자, 조회수가 많으려면 당연히 이미 급등해 있는 거 관심 많이 받고 있겠죠. 그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거를 화제로 다뤄야 조회수든 뭐 구독자 수든 그런 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만 만족을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투자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는 게 또 간다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샀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자, 70%가 떨어져. 70%. 이게 말이 되는 수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는 더 안 하시면 되고, 혹시나 어쨌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 34일선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 추가 진입을 하게 되면 대충 그 중간가신 여기가 평단이 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밑선에서 차이가 한 11% 정도 나거든요.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실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이 하라는 대로 해서 들어간 잘못된 매수였기 때문에 이 11% 손실은 그냥 수업료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종목별로 비중 5%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5%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업비트에 지금 상장된 게 종목 수가 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장된 코인 수가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제가 업비트에서 선별한 코인은 100개 정도가 되는데, 자, 100개면은 하루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매일매일 자리가 나와요. 굳이 하나에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료다라고 생각하고 10% 손절이면은 정말 무난합니다. 저는 현물에서는 한 30%까지도 손절을 해도 어쨌든 코인 현물이라는 그런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는 투자판이기 때문에, 물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는 복구 기간이 좀 짧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여기가 평단인 분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뭐. 자,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기준으로 한 20% 정도 월봉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추가 진입을 했을 때
그 수정된 평단 기준으로 한 50%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 라고 이제 월봉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나머지 지표도 보면은 RSI를 봤을 때는 또 한 번 하락에 대해서 한 몫을 하네요. 우선 파란 구름이 두껍기 때문에 이 밑선에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게 34일선이라서 한 번에 또 가능성이 있었고, 세 번째 RSI가 지금 보라색 선이 노란 선과 지금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번 월봉 마감은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 선 위로 확실하게 마감을 해주면은 가능성을 한 번 더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만약에 마감을 할 경우에는 보라색 선이 노란 선을 맞고 튕겨서 한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게 돼요. 그러면 최소 21선을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매도세가 만약에 비트코인과 맞물리거나 아니면 도지코인에 약간 뭔가 악재 소식이 오게 됐을 때, 그러면 바로 34일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을 좀 둬야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도 0값이 아니기 때문에 RSI 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리는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봉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주봉을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자, 확실히 월봉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월봉은 이렇게 파란 구름이 아주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주봉은 좀 많이 얇은 모습이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두꺼워지는, 조금만 옆으로 당겨서 본격적으로 두꺼워지는 이 구간, 날짜로 보면 내년 1월인데 이 1월 전에 파란 구름의 얇기가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 전에만 확실하게 파란 구름을 뚫고 올라와줘서 자리매김을 하기만 해도 이 파란 구름은 점점 얇아질 거고, 그러면서 빨간 구름이 나오면서 이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도 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파란 구름 윗선까지를 보게 되면 이 윗선과 또 밴드 상단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가격대가.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은 월봉상 지금 당장 매수했을 때, 자, 지금 당장 매수했을 때 파란 구름, 얇았을 때의 파란 구름 윗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값을 좀 보정을 좀 해서 그보다 아래 값인 이 값으로 한 번 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보면은 99일선이, 이 캔들이 99일선을 터치는 했지만은 자, 뚫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21선을 뚫지 못하고 터치 후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번 터치, 이 99일선이 여기서는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 1차 마지노선은 21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뭐 내려간다 한들 21선을 잘 지켜주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반등을 한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20% 정도의 상승은 그만큼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월봉상 34일선과 밴드가 아닌 그 일목구름 하단을 터치했을 때 추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평단가가 여기였었죠. 그 월봉의 추가 진입의 평단가가 주봉상으로 보면은 99일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혹시나 월봉상 34일선까지 내려간다 한들 추가 진입을 해서 거기서 좀 제대로 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RSI를 봤을 때 우선 지난 주봉 마감을 보면은, 자, 이 값을 보시면 됩니다.
노란 선이 보라선보다 밑에 있죠. 한 0.04로 진짜 거의 딱 맞닿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봉이 만약에 양봉으로만 마감을 해줘도 딱 정확히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RSI로 일단 봤을 때는 이 20% 당장의 20% 상승은 좀 충분히 빠르게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뭐 이번 주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늦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10월 중순 전까지는 그래도 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시간 순서에 맞게 아주 정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거를 이미 완료를 했는데 11선 다음 21선, 34일선, 99일선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보나, 그리고 RSI로 보나, 그리고 상단 올라간다 했을 때 밴드 상단과 일목구름 윗선과 좀 비슷한 부분, 그래서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또 아직 100값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리는 많이 남아있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윗선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매수를 했는데 딱 파란 구름 밑선 금방 여기나 여기 한 사이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한 7% 정도로 잡고요. 여기까지 가장 빠른 거는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1차 목표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물에서 물론 한 2, 3%씩 5% 내외로 초단타 매매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이미 초단타 매매는 코인 선물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길게 보면서 해보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그냥 잠재적 1차 그냥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목표가로 이제 일단 정해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봉을 체크해 볼게요. 자, 일봉을 보니까 자, 우선 자, 일봉을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끝에 일단 파란 구름이 다시 생겨나기는 했는데 아직은 크기가 작아서 좀 빠르게 이 파란 구름 윗선에 이 캔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파란 구름은 금방 없어질 거고 다시 빨간 구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빨간 구름 사이에 파란 구름이 끼어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끼어있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캔들이 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길게 보면 밴드 상단 부근인 한 27%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주봉과 월봉에서 20% 상승으로 가능성을 좀 더 확실하게 두고 있죠. 그러면은 일봉에서 27%면은 이거를 주봉과 월봉 기준의 1차 목표가로 이 구간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파란 구름 윗선 위에 빠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1선까지 한 10% 정도 상승인데, 아까 주봉상 파란 구름 밑선이었죠. 그게 7%였는데 이 10%도 값을 보정을 해서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7%에 대한 상승도 가능성을 보면은 좀 높게 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단타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7%에 대한 수익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스윙적으로 봤을 때 20% 상승도 괜찮다는 게 이제 되게 됩니다.
자, RSI를 봤을 때는 우선 99일선을 뚫지 않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 구간에서 노란 선이 지금 내려오면서 이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만약에 파란 구름 윗선으로 가기 위한 빠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 노란 선도 강하게 한 번에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역시나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스토캐스틱은 0값으로 마감한 이후에 아직 100값으로 도달한 게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0값을 이제 막 마감하고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21선까지는 도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진입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4시간봉하고 1시간봉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4시간봉 보니까 아까 7%는 지금부터 99일선 보다 조금 아래인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 7% 상승분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RSI도 지금 노란선의 흐름을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아직 100값 전이고요. 그리고 일목구름도 이 구간은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까지만 빠르게 올랐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니까 일단 7% 상승은 좀 짧은 시간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마지막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100값이 연속됐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거를 거의 다 해소를 해줬네요. 그러면 사실 지금 보는 시점이 만약 여기였으면은 당장에는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은 이미 그거를 잘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시간봉까지 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가 이런 거 남겨 놓을 테니까 남겨 놓고, 아까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월봉, 주봉, 그리고 일봉에 대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에 대한 걸 정리해서 코인 현물방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셔가지고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도지코인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상은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가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알트코인들이 있죠. 그거는 여기 블로그에다가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5개 종목이 좀 올라가 있고, 오늘 포함하면 이제 총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리졸브 관점 좀 궁금하다 해서 이것도 올려드렸는데,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코인은 지금 영상을 보시고 영상 댓글에다가 종목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름을 남겨주시면은 많이 몰린 종목을 우선적으로 다음 영상 만들 때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보는 코인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대체로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은 또 제가 보는 거는 좀 약간 시선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리졸브 코인, 이거는 이미 제가 1차 필터링에도 담지 않은 종목인데 어떤 분은 이제 이걸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 해서 이제 문의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그걸 보면서 제 기준이 아니지만 또 막상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저도 한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댓글을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코인 현물방 그래도 확실히 한 분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 추천 매수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 이뮤터블 X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한번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계속 수익원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튼 계속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